NFC와 RFID 차이점. 자, NFC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사례를 주었을 때 그거 NFC 또는 RFID를 이용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 숙제 낸 걸 보면은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그 생각만 적었지 어떻게라는 건 다 빠져 있거든, 지금, 그지?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를 묻는 게 다 숙제이자 시험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NFC가 그럴듯하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은 지금 미래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여러분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 자, 여러분들이 NFC를 이용해서 지금 봤다시, 보기는 좋은데, 과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자, 여러분들이 태그를 갖다가 우리가 13.56MHz짜리 태그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상에다 붙여놓고, 자, 여러분 스마트폰에 칩이 들어가가지고 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짜가지고 미디어를 어떻게 해서 어떤 아웃풋을 상대방한테 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RFID, NFC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어떻게 바뀔 건가. 이제 결론은 이제 점점 NFC가 활성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네 명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나서 NFC 탑재된 폰을 4명이 다 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점심 식사하고 나서 NFC 스마트폰을 같이 그냥 태그를 터치하게 되면은 4명이 자동으로 금액을 갖다가 나눠서 내게끔까지 계산이 돼서 나오거든. 자, 그와 같이 했을 때, 그거 편하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분야, 여러분의 전공 분야 또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데 초점을 맞추어서 다음 주 시험 대비를 하라고. 자, 자, 다음은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유비콘 센서 네트워크에서 USN에 대해서 수업을 했거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비콘 교량이라고 내가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이 시스템을 잠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주에 그 수업할 때 USN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어로 쓰게 되면은 Communication Among Things. 사물간 커뮤니케이션.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거든. 그지?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는 자꾸 모니터링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고, 모니터링은 뭐 원격 모니터링 해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될 수가 없거든. 왜? 센서 구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주에 우리가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유비쿼터스 지능형 교량이다라고 했을 때 뭐가 지능이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 자, 지금 우리가 뭐 영종대교다, 인천대교다, 서해대교, 모든 대교가 지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 그 친구들은 하고 있는 건 이런 교량이 있을 경우에 이 교량에서 뭐 응력이라든가 처짐이라든가 진동, 가속도, 장력 모든 거 측정해가지고 측정해 데이터를 갖다가 센터로 무선으로 보내주거든. 그렇게 해놓고 영어로는 멋있게 스마트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기계라든가 이 토목, 건축 쪽에서 역학적으로 안전 진단하는 데 다 그렇게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스마트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이거든, 거기서는. 근데 우리 유비쿼터스는 모니터링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어몽 싱즈라고 했으니까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할 때 사물이 이 교량이 어떤 데이터를 갖다 센서가 받아들여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 뭘 할 거냐 이 얘기거든. 커뮤니케이션 어몽 싱즈인데 커뮤니케이션 인간 간의 대화를 하듯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넘겨줬다고 해서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 그건 모니터링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성수대교 같은 경우도 무너지는 경우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거든. 모니터링 하는 순간에 떨어지고 나서도 모니터링 계속해서 센터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었거든. 그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 자, 이건 지금 우리 한양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데 성동교에다 실제 설치해 놓은 내용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교량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자기가 센서가 감지해서 교량에 붙어있는 센서가 위험을 갖다 감지했을 때는 센서가 RF를 갖다가 센서 노드가 교량에 부착된 센서 노드가
CPU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온 데이터가 위험하다는 거는 CPU가 판단해낼 수가 있거든. 그럼 센서가 감지된 위험 신호를 가지고 나 지금 교량이 무너질 것 같으면 무선 신호를 갖다가 바로 교통신호등에 쏴줘가지고 교통신호등을 빨간불로 바꿔가지고 더 이상 사고를 방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교량과 신호등 간에 하는 것이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지 USM에서 목적이 센서 노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유비쿼터스는 아니다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교량에서는 이제 교량 스스로 교량에다가 센서 노드에다가 스피커 모듈을 붙여놨거든. 자, 센서 노드에 스피커 모듈이 붙어 있어가지고 교량이 무너지기 전에 감지했을 때 위험하다고 하면은 지금 교량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빨리 대피하시오 하고 센서 노드에서 스피커 모듈에다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멘트를 넣어놓게 되고 그 멘트가 나와서 교량이 떠들 수 있게 되는 거지. 바로 이제 그런 거를 여기 이제 동영상에서 보여주거든. 요 파일 US에 대해서 잠깐만 요것도 한 2분 정도 되는 거니까 잠깐 보고 수업을 시작하자고. 그렇다면 우리나라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유비쿼터스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조병환 교수. 유비쿼터스 시대의 발빠른 대처의 필요성을 느낀 그가 가장 주목한 것은 바로 유비쿼터스의 핵심 기술인 USN 센서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는 유비쿼터스 센서 대부분이 미국 기술력으로 로열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 이제 가속도 센서라든가 온도 센서라든가 여러 가지 센서를 이제 붙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센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직비 프로토콜을 쓰면서 비용이 쌓여야 되고 전력이 작게 소모가 돼야 됩니다. 데이터 전송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레이트이 250kB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보낼 때는 1MB 이상 보내야 될 때가 있거든. 따라서 이 센서는 유비쿼터스의 초기 개념으로서는 괜찮지만 유비쿼터스 저희처럼 UCC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한 가운데 조병환 교수는 2007년 짧은 배터리 시간과 센서 인식 거리 등 기존 센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유비쿼터스 센서를 개발해 특허를 냈다. 조병환 교수는 개발한 센서를 이용해 시범적으로 유비쿼터스 지능형 교량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센서는 다리를 지나는 과적 차량을 단속하여 다리의 위험 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이다. 특히 이 센서의 배터리는 태양광 발전으로 충전되기 때문에 따로 배터리를 교환하는 번거로움도 없다. 무엇보다 기존 유비쿼터스 센서와 달리 수집한 정보를 통제센터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 발생 시 센서가 바로 대처 작동을 지시하게 된다. 보시면은 9월 28일 오후 4시 19분 50초 가속도 값이 한계값을 초과해가지고 위험 상황이다 라고 해서 이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 SMS, 문자 메시지로 날려주고 바로 교통을 차단하는, 그래서 대형 사고를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면서 교량 스스로가 판단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센서와 센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존 유비쿼터스 시스템과 달리 조병환 교수는 센서가 내재된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가 소통되어 자동적으로 상황 인식을 할 수 있는 지능형 유비쿼터스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문화, 환경, 에너지, 주거 생활까지 모든 인간의 삶을 아우를 수 있어야 진정한 유비쿼터스 시대를 구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국민의 삶을 물질 풍요에서 행복 풍요로 바꾸어주는 것이 유비쿼터스 문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빨리 신성장동력화해가지고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세계 인류 국가가 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받았으면, 자, 바깥에서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내가 주장하죠 하는 거는, 바깥에서 하는 거는 지금 왜 안 되냐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내가 강조해서 많이 했거든. 왜 안 되냐? 자,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존 센서 노드는 일단 센서 노드들 간의 데이터만 송수신하는 거거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존 센서 노드들은 뭐 버클리나 MIT, 일본 동경대에서 다 얘들 유비쿼터스 한다는 한양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하는 센서 노드는
커뮤니케이션 어몽 싱즈가 아니라 데이터만 송수신하는 역할만 하거든. 그리고 이제 그 OS도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OS만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센서 노드 CPU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센서 노드 CPU가 말 그대로 두뇌처럼 데이터를 갖다 분석할 수가 있거든. 그 OS, 그 센서 노드의 OS에다가 CPU 속에다가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지가 판단해가지고 지가 사물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센서 노드의 CPU가 되면 되거든. 자, 그런 것 때문에 바깥에서 유비쿼터스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한계에 부딪힌 거거든. 근데 우리가 보다시피 이와 같이 된다 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누구나 보듯이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땅 속에서도 안 된다. 왜? 전파를 쓰니까. 그지? 물 속에서도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 센서 노드의 한계점 이제 그런 거 있었고, 자, 배터리가 있는데 우리가 전지가 뭐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소모가 된다. 이런 것도 문제고. 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 7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유비쿼터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이제 되는 걸 지금 보고 여러분이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런 한계점. 자,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이건 이제 지금 말한 유비쿼터스 진행형 교량을 해놨더니 이제 서울시에서 올림픽 대교에다가 설치해 놨거든. 올림픽 대교를 모니터링 하는 걸 갖다가 이 유비쿼터스 진행형 해가지고 연구 과제로 해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 자, 실제로 이제 하고 있고, 뭐 여기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센서들을 갖다가 유비쿼터스 센서 노드로 바꿔가지고 실제 모니터링 한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사고에 대해서 어떤 안전 진단에 대해서 내화력 평가하는 알고리즘이 센서 노드에 들어가서 자기가 교량 안전 진단 평가를 해가지고 사고를 사전에 이제 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거지, 여기서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 성공을 한 거고, 실제 올림픽 대교에도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으로 지금 이 올림픽 대교의 안전이 유지하는 것이 USN을 이용한 진행형 시스템으로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뭐였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몇 년 전에 그 서해대교에서 안개 때문에 그 교통사고가 심각하게 났었지, 그지? 그때 그 뭐 30중 추돌 뭐 해서 뭐 사망자가 한 30명 근처 났던 거를 기억하거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 사고가 났는데 이걸 유비쿼터스 배웠으니까 USN을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나도 이제 그 당시 그린 거거든. 그 당시에 생각해 본 거거든. 야, 안개 때문에 사고가 30중 추돌 30명이 사망한다. 이건 전형적인 후진국 사고란 말이에요. 자, 이거 유비쿼터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 자, 요거는 이제 내 생각에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도 여기 운전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은, 자, 고속도로에서 안개가 심하면 뭐라고 써 있어? 안개가 심하면은, 고속도로에서. 자, 안개가 심하니까 감속 요망. 그지? 보통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 안개가 심하다는 게 어느 정도야죠? 자, 감속을 어느 정도 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 하나도 없단 말이야, 지금. 그지? 자, 근데 여러분들이, 나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안개가 조금 있다, 또 비가 조금 온다, 감속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감속 안 하고 빨리 가고 싶으면 그냥 달린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아무리 달려도 과속 카메라가 있으면은 그때만은 얌전히 가야지.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안개가 심할 때 감속 요망하는 거를 갖다가 감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시거 센서라는 게 있거든. 시거 센서는 이제 인터넷 쳐보면 나오거든. 시거 센서는 안개나 이 폭우 같은 거 쏟아졌을 때 시거를 측정해가지고 위험도를 판단하는 센서거든. 그리고 우리가 시거에 의해서 시거를 측정해가지고 안개가 심하면은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 한계 속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0, 100 뭐 그 정도 있잖아요. 한계 속도가 100인데 시거에 따라서 한계 속도를 갖다가 자동으로 내려줄 수가 있지. 심하면은 안개가 굉장히 심하면은 한계 속도를 10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지? 그 시거에 따라서 그걸 시거 센서가 잡아주고 자동으로 얘가 계산해서 한계 속도를 감속 요망이 아니라 한계 속도는 얼마다라는 걸 정해주자는 얘기거든.
한계 속도를 정해주고서 이 디지털 전광파이라든가 텔레매틱스를 통해서 운전자한테 알려주고 나서 거기서 이 속도 카메라가 있으면 고속도를 지켜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천천히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자, 이래서 이제 안개가 끼네. 이게 안개가 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거 센서가 계산해가지고 한계 속도가 지금 40이다라고 정해주고 전광파이라든가 텔레매틱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정해준 거지 지금. 이와 같이 지금은 한계 속도가 40이다. 감속 요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지금 한계 속도가 100인데 감속 요망이라고 해서 시속 99로 달려도 그거 안 걸리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시거가 지가 잡아가지고 시거 센서가 한계 속도가 40으로 잡아줬거든. 지금은 이제 99로 달리면은 잡히는 거지, 여기서는.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지가 천천히 40으로 가면 누가 잡나? 안 잡지, 그지? 지금 안개 상태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USL을 배웠으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시거 센서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스마트 하이웨이가 되는 거거든. 스마트 하이웨이에서 안개가 심한 지역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결빙이 있다. 뭐 결빙에서 여러분들 결빙에 의해서 겨울에 특히 아침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거거든. 그지? 그 결빙 지역도 우리가 온도를 측정해서 그 위험 지역을 미리 알려주고 또는 이 옆에 따라서 염화칼슘이라든가 그거를 자동 살포기가 이 결빙 센서가 온도를 잡아내서 결빙된 걸 확인하면 옆에 염화칼슘이 자동으로 분출되는 시스템을 놓고 얘가 나오게 해주면은 결빙이 없어지는 거지. 그게 지능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도로가 지금 결빙을 감지해놓고 도로가 옆에 있는 염화칼슘 문포 염화칼슘을 뿌려주는 분무기하고 사물과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거든. 그게 지능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럼 지금 얘가 이런 안개라든가 지금 이런 동해가 결빙된다. 이런 거 전 세계적으로 아직 특허 안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허 내고 할 수가 있지. 자, 물론 이제 스마트 오피스 빌딩에서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 거지, 그지? 많이들 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 오피스나 스마트 빌딩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원격 모니터링 개념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원격 모니터링이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쾌적 환경 유지라고 돼 있는데 온도, 습도, 하도 이런 거 이제 자 센싱을 해가지고 센서가 센싱 해가지고 종합 관제실로 보내서 종합 관제실에서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런 식으로 이제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침입 감지도 건물에서 이제 또 주택에서 적외선 진동 가속도 또는 동작 센서 가지고 침입을 감지해가지고 뭐 도둑이 들어왔으니까 경찰이 출동해라라는 거를 알려주는 시스템. 구조물의 안전관리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 오피스 빌딩 관리 시스템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만약에 지능을 생각하게 된다면 뭐가 될까? 지능을 생각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물론 이제 지능이라고 하게 되면은 최첨단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에다 당연히 이제 오피스 빌딩이니까 건축 구조물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고 뭐 패시브 하우스 개념이 다 들어가야지. 제로 에너지 개념도 들어간 다음에 그러니까 센서 네트워크에 의해서 예를 들어 온도 습도가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 통풍이라든가 햇볕 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그런 인조 피부 개념을 집어넣어서 어떤 사람이 호흡하듯이 온도 습도 문제를 자동으로 지능화시켜주는 그런 시스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스마트 오피스 빌딩에서 USN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 자, 뭐 우리가 국방 쪽에서 또는 이제 무인경비 시스템, 우리 뭐 개인주택에서도 많이 있지, 그지? 자,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센서 네트워크 이용해서 외부 침입자를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기술들도 이제 USN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휴전선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그 보초 쓰는 거지, 그지? 자, 보초를 사람이 쓸 필요가 있느냐? 당연히 이제 무인 감시 시스템에서 지금 이제 로봇으로 하고 있거든. 자, 로봇을 설치해놓고 CCTV라든가 앞에다가 동작 센서를 깔아놓고 뭐 적군이 침입했을 때, 뭐 적군이란 거는 뭐 위에 애들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위에 애들이 잠깐 배고파서 내려왔을 때 걔들을 잡아내서 그걸 갖다 알려주고 사전에 대피할 수 있는 것이 뭐 이런 휴전선 무인감시 시스템이 되겠지. 자, 요즘 이제 복지와 관련돼서 뭐 많이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노약자 건강관리 시스템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많이 좀 신경을 써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조금 뭐 중진국 정도 우리나라도 이제 뭐 국민소득 한 23,000불 되니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노인들 뭐 이런 나이 드신 실버층에 대한 건강 문제가 국가적 문제거든. 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건강과 관련된 센서를 갖다가 해놓고 이분들의 정보를 갖다가 해서 주치의와 바로 연결해가지고 건강을 예방하는, 보장하는, 자, 그런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 자, 여러분들이 여기도 지금 환자 뭐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 한번 제발 좀 이 시스템 좀 찾아보라고. 얘들이 이런 센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떻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떻게 주치 의사 병원한테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19가 어떻게 뜨고 하는 거가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냈나. 아까도 자꾸 RFID가 USA가 여러분들이 뜻은 아는데 어떻게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지금 다 모르거든. 그걸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차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유비쿼터에 안다고 해서 뭐 설계 심의위원회 가지고 이제 참석, 정부 이 국책사업에 이제 심의위원 들어가 보거든. 거기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이 여 시스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극빈자 또는 초고령자들에 대해서 극빈자 불우이웃을 이 유비쿼터스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보호를 해주자 하는 사업을 많은 지자체에서 하는데, 들어가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그 침대에다가 이 동작 센서 같은 거를 가속도 센서를 붙여가지고 침대에서 자다가 이 극빈자가 불우이웃이 이분이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되면은 바로 누가 출동한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 이제 그런 거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이제 느끼는 거지, 그지? 그런데 현재 바깥에서 하는 수준이 그렇거든. 극빈자가 침대를 사용할 리도 없거든, 그지? 그지? 불우이웃이 침대를 물론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침대에서 떨어진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거든. 이제 그런 사업을 정부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비쿼터 알고 있다면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극빈자가 됐건 불우이웃이 됐건 이분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유헬스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럼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자, 이건 이제 이 건설 쪽, 도시 쪽에서 이제 수해 방지 할 때 이제 이와 같은 센서들이 있거든. 여기 하천 수위 센서다, 유속 센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유속에 따라서 뭐 구조물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유속에 따라서 이 저지대에서 침수 피해 같은 게 예상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런 각 지점에다가 유속계를 설치를 해서 물이 흘러가는 속도의 흐름을 측정을 했었거든. 지금은 이제 센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와 같은 센서를 갖다 예를 들어서 한 30개를 갖다가 북한강에서 팔당댐 있는데 뿌려놨다. 센서를 뿌려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센서가 흘러가면서 자기 위치에 따라서 속도를 전송해 주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속도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유속을 갖다 특정 지점에서만, 고정된 지점에서만 유속을 측정한 걸 갖다가 지금 센서가 지가 지멋대로 흘러가면서 그 위치를 잡아주면서 그 지점에 유속을 나타내니까 더 현실적인 이 하천 유속 센서가 되는 거지, 그지? 이제 실제 그런 거는 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제 이제 실증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거든.
또 이제 강우량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와 같은 사업을 지금과 같이 센서가 있고, 자, 센서가 있고, 게이트웨이가 있고,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싱크노드가 있고, 라우터 등을 통해가지고, 센터로, 무선으로 이제 정보가 다 와가지고, 정보를 여기서 판단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돼 있는 거지. 자, 요거는 이제 USN이거든. 자, USN인데, 자, 이 센서들을 갖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센터로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대책을 세운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유선 시스템으로 되어 있던 거지. 그러니까 유선으로 하던 걸 갖다가 무선으로 유비쿼터 센서 네트워크 했다고 해서 과연 더 신속하게 더 합리적으로 더 효율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한 유비쿼터 지능형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런 시스템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시스템이 필요 없고 센서가 내재가 돼가지고 하천 자체를 살아있는 생명체 개념의 하천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 그걸 갖다가 만물지능 하천이라고 하거든. 이제 뭐 다음 주에 바로 이제 들어갈 건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비쿼터 센서 네트워크 적용 사례로서 실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또 이제 국방 쪽에서 뭐 여러분들이 많은 사례들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 자, 적군이 침입한다. 또 적군이 어떤 화생방 무기를 쓰고 있다. 기타 등등.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센서 네트워크로 감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방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유비쿼터스 국방이 되겠지. 그지? 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또는 이제 이 유비쿼터스 국방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볼 거는 자,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원자폭탄을 터트린다 또는 뭐 미사일을 쏜다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게 당연히 전자폭탄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전자폭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EMP라고 해가지고 이미 개발이 다 전 세계적으로 돼 있는 거고. 자, 서울 시내에다 전자폭탄 2개만 떨어뜨리면은 뭘 할래 할 수가 없잖아, 그지? 모든 게 다 우선 이 마이크부터 다 꺼질 텐데,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전철을 탈래도 탈 수가 없을 뿐더러 차량도 이용 못하지. 모든 전자기 회로는 EMP 폭탄에 의해서 우리 고주파가 흘러가지고 전자기 회로를 다 태워버리는 게 EMP 폭탄이니까 모든 전자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그 도시는 이제 완전 혼란에 빠지잖아. 그것이 EMP 폭탄이니까. 자, 그 EMP 폭탄에 대해서 방호를 어떻게 할 것이야? 방호. EMP 폭탄 대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건설 쪽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자,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자파 차폐 콘크리트라든 게 있고, 그러니까 전자파를 갖다가 우리가 차폐 콘크리트를 탄소 섬유 같은 걸 갖다 콘크리트에 넣어줘가지고 뭐 열 전도체 콘크리트를 만들어가지고 전자파 차폐 막을 형성해가지고 구조물을 갖다가 전자폭탄에 대해서 방호를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겠지, 그지?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템들은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전자폭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지. 자, 뭐 텔레매틱스에서 ITS에서 여러분이 아는 이제 하이패스 쉽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물론 하이패스 같은 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뭐 동남아시아만 가더라도 많이들 하고 있거든, 그지, 지금. 그래서 그것도 다 RFID와 위치 추적, 속도를 같이 측정해서 하는 지능형 지능형 도로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여기서도 이제 이 하천이거든. 하천에 있어서 US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아까 보다시피 얘들이 센서거든. 그러니까 센서가 하천에 이제 집어 들어가서 오염물질을 검지를 한다. 오염물질을 검지를 하는데 얘들이 이제 오염물질이거든. 검지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얘들이 자, 센싱을 해가지고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망으로 올려가지고 시스템으로 들어가거든, 그지?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 자,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지능이 뭐냐는 거지. 그거는 지금 얘가 지금 센싱을 해가지고 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망으로 올려서 센터로 왔다. 아니, 그렇게 하느니 유선으로 하자 이거지. 그럼 그게 아니고, 자, 이걸 지능형으로 했다. 지능형으로 했으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 자, 얘가 이제 오염물질을 감지를 했거든. 이 센서가 감지를 했거든. 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100도가 감지됐다. 센서가 100도가 감지됐으면은 이거 적조거다. 이게 V거든, 지금. V로 돼 있고, 그래서 V가 100도가 감지되면 이 V가 게이트가 열리면서 황토가 나오게 돼 있거든. 또는 이 오염물질에 대해서 이 V가 터지면서 정화물질이 나와서 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정화시켜주는 이 시스템으로 되는, 그러니까 이게 지능이라는 얘기거든. 자, 그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지. 자, 우리 연구실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이 정도 동영상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자, 이래서 오염 정화물질 자동 배출됐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요. 이 하천에서 지금 대한민국 4대강 사업이 말이 많잖아요. 그지? 근데 4대강에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첨단으로 하라 그러니까 왜 물고기 로봇이 나왔었잖아요. 그지? 물고기 로봇이 나와도 한참 하다 그거 없어졌거든. 자, 그래 놓고 IT를 융합해라. 첨단 하천을 만들라고 하니까, 자, IT 쪽에서 하는 얘기가, 자, 이런 센서가 들어가서, IT 쪽, 정보통신공학 업계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모든 이런 모니터링을 갖다가 센서로 해가지고 정보를, 자, 무선으로 보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도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정보통신 하는 회사나 학계나 이런 데서 주장을 했거든. 자, 그런 하천을 하자. 라고 하니까, 하천은 이제 토목 사업이니까 토목하시는 건설업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그런 원격 모니터링은 우리도 할 수 있다. 데이터를 계측기가 잡으면은 그거 갖다가 데이터로가 물려서 랜에만 물려가지고 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는데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오염물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천을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천에서 가장 중요한 게 BOD, COD거든, 그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지? 그런데 BOD나 COD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는 없거든. 뭐 아는 사람은 있나? BOD 측정을 어떻게 해? 물을 갖다가 채집해다가 5일 동안 배양을 해가지고 거기서 산소 요구량을 측정하는 것이 BOD거든. 근데 BOD를 측정하는 센서는 없거든. 그럼 센서가 나와 있는 건 뭐냐? 수온, 탁도, pH 이런 것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센서를 가지고 오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 수온이라든가 pH 같은 거와 이 BOD와의 상관관계를 갖다가 알고리즘 식을 만들어서 센서의 CPU에다가 탑재시켜 놓으면은 수온만 측정해도 BOD가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 그게 지능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능형 하천이다 또는 지능형 구조물이다, 지능형이라 할 때 센서 노드에서 CPU에 알고리즘이 탑재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전공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능화를 시켜주는 거거든. 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은 유비쿼터스 하천의 지능형 개념은 요거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 자, 요 정도만 하고, 자, 이와 같은 개념에 의해서 센서 네트워크가 이제 모든 분야에서 자, 홈 네트워크라든가 건강 모니터링, 공장 자동화, 빌딩 자동화, 사회 기반 인프라 자동화, 생태 환경 모니터링, 자, 모든 분야, 여기도 뭐 일부만 나와 있지만은, 자, 이런 모든 분야에서 RFID와 USN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겠거든. 문제는 어떻게거든. 자, 분명히 이제 다음 주 시험에 어떻게가 물어볼 거거든. 자, 이거 누수 탐지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이 기술이 요하는 이제 사항인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지하 구조물 중에 상수도, 가스관 굉장히 중요하지, 그지?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상수도 같은 거 지금 뭐 물의 시대인데 에너지 개념에서 물의 자원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거의 한 5, 60% 이상이 우리가 지하에서 땅속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없어지거든. 자, 이 누수를 탐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이 누수 탐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인텔에서도 MIT에서도 지금 신경을 쓰는 기술 중에 하나거든. 자, 그럼 이것도 자, 땅속에 있는데 자,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RFID나 USN을 써가지고 어떻게 한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 가스관이 지하에 뭐 5m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거 위치 모르고 그냥 뭐 브루도자라든가 뭐로 했다가 큰일 나는 거지, 그지?
자, 그 이 위치 파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꾸 이 위치 파악을 갖다가 RFID나 USB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묻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지, 그지?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는 이 전파라는 거는 땅속이라든가 물속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생각 없이 대답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문제지. 근데 이제 전파 중에서도 아주 극저주파 쪽으로 내려가면 한 120kHz 정도에서는 땅속에서도 한 3m 정도는 전파가 송수신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중계기를 이용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있겠다.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이 모니터링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뭐 모니터링, 뭐 반도체 쪽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도 이제 뭐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자, 이런 것도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서 뭘 모니터링 할 거냐. 이거 여기서 이제 USN이니까 모니터링이라는 단어는 내가 쓰는데 사실은 이제 지능화가 중요한 거지, 그지? 뭘 지능화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이제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돼. 자, 농산물 재배 환경 모니터링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농업이 우리가 FTA 되면서 농업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하지만은 대한민국도 농업 쪽에서 생각보다는 잘하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많은 시설물들을 갖다가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작물을 갖다 생장시키면서 첨단 농업 쪽으로 발전하고 있거든. 자, 그런데 이제 농업이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자, 쌀 농사 가장 중요하거든, 그지? 자, 쌀 농사가 가장 중요하지만은 지금 보다시피 이제 2월 달에 이제 보통 이제 벽시를 준비해가지고 3월 달에 파종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이제 6월 장마를 지나서 추석 때쯤 되면 추수를 하잖아요, 그지? 그게 1년에 한 번 짓는 거지, 그지? 자, 그런 개념은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원시시대부터 건 뭐 신석기 시대 정도 약 10,000년 전부터 그런 식으로 농업을 했거든. 근데 옛날 그 농업 방법이 10,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써야 될 이유는 없는 거지.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있느냐, 농업에 관심 있으면 버티컬 팜 또는 그 스카이 팜을 쳐보게 되면은 이제 첨단 농업에 대한 나오거든. 버티컬 팜, 스카이 팜은 우리가 농장 건물을 짓는 거예요. 공장형 건물 농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층, 20층짜리 건물에 농업만 하는 거거든. 자, 그런 데서는 그걸 갖다 버티컬 팜이라 부르거든. 자, 우리가 이 작물이 생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야? 우선 햇볕이지, 그지? 햇볕은 LED가 대체를 하니까 당연히 햇볕은 낮에만 있던 것이 LED가 24시간 비춰주니까 일단 재배가 뭔지 몰라도 2배 이상 빠를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작물이니까 그 다음에 햇볕 다음에는 비료가 있어야지,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거는 우리가 다 뭐 수경 재배를 통해서 영양분을 갖다가 다 우리가 제공해 줄 수가 있지. 자, 수경 재배, 유기농 재배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야?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해, 이제? 광합성을 하려면,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 얘가. 뭐가 필요한 거야? 햇볕 있고,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영양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아니, 광합성 할 때 뭐가 필요해? 어? CO2 필요하잖아. 뭐, CO2지 뭘. 근데 CO2는 여러분들이 지금 발전소라든가 이런 화석연료 떼는 데서 CO2 포집을 할 수가 있거든. CO2 포집해가지고 이 안에다 집어넣어주게 되면 작물 생장이 뭐 기대 이상 빠르게 될 수가 있지, 그지? 그러니까 CO2 공급해주고 햇볕을 LED로 대체하고 영양분도 대체하고 하니까 우리가 재배하는 것이 1년에 4모작, 5모작도 충분히 가능하다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농업. 그래서 이제 버티컬 팜, 스카이 팜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거 할 때 모든 센서 네트워크 이용해서 모든 것이 자동 제어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야지. 여기 좀 원의 시설 여기 보다시피 직비 센서를 썼다, RFID 태그를 썼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거야. 자, 또 혈액 및 항암제 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 이제 시스템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라고. 자, 혈액 및 항암제 관리. 그러니까 혈액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병원에서 수혈 같은 거 할 때 뭐 가끔 뭐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혈액 오인 사고가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A형한테 O형 피를 갖다 수혈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자, 이제 그럴 경우에 이거를 RFID USN을 집어넣고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단 혈액은행이라고 했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제 센서 태그라고 했거든. 이 센서 태그라고 하는 것은 태그는 RFID고 태그에 센서가 뭐 온도 센서 같은 거를 붙여놓고 감지된 그 온도가 태그의 ID, 태그 ID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붙였을 때 그 사람의 환자 정보가 이 태그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혈액 정보라든가 그건 이제 센서에서 가져오는 거고, 그지? 그거 붙은 것이 센서, USN 센서와 태그를, RFID 태그를 붙여놓은 거를 이제 센서 태그라고 하거든. 그래 놓고 이제 뭐 혈액 이 백에다 붙여놓는 거지. 그래서 온도 센서를 통해서 온도를 확인해서 오고 관리 서버에서 이렇게 하고 그걸 랜에다 물려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뭐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여기서. 자, 콘크리트 양생 이력 관리에서 요것도 이제 그 정통부에서 그 당시에 그 정보사회진흥원에서 했던 그 시범 사업 중에 하나였었거든. 자, 콘크리트를 갖다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콘크리트 양생하면서 그 수화열이 발생하지. 수화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한 60도, 70도 올라가거든. 근데 콘크리트가 60도, 70도 올라가게 되면은 콘크리트 양생할 때 물을 갖다 뿌려주기 때문에 물이 이제 거기서 이제 증발도 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콘크리트 양생할 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USN에 놔가지고 그 열풍기라든가 또 냉풍기를 풀어줘가지고 양생을 갖다가 극대화 시켜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것이 이 콘크리트 양생 이력 관리거든. 그러니까 USN을 갖다가 건설 현장에서 접목한 사례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자, 유비쿼터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쭉 있을 수가 있거든. 이제 생활 분야, 산업 경제 분야, 공공행정 분야 쫙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서 한 번쯤 시스템을 인터넷상에서 한번 검색해보고 아, 이거는 이렇게 구성했구나. RFID가 이렇게 들어갔고 USN이 들어가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구나.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쯤 체크를 해봐야지 도움이 될 거야.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USN 쪽에서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아까도 자꾸 설명했지만 자, USN은 여러분들이 센서가 여러분이 그 자기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받는데 센서가 어디에 있는지 같은 걸 모르거든. 아, 센서에서 정보는 들어오지만 센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를 모르거든, 지금. 그러니까 센서가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센서에다가 RFID를 붙여놓고 거기서 정보를 송수신해서 LBS, RTLS를 같이 해가지고 센서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지, 그지? 자, 그렇게 해도 되고 또는 우리가 센서 노드의 개체 인지를 하기 위해서 센서 노드에다가 개체 번호를 줄 수 있는 게 뭐야? 그걸 갖다가 IPUSN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를 갖다가 USN에다 각각 준 거거든. 그러니까 USN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0개를 갖다가 한양대에다 다 뿌려놓고 뭘 감지한다고 했을 때 IPUSN 하게 되면은 센서 노드 자체가 인터넷 프로토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다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USN을 좀 개량시키게 되면은 IPUSN이 되고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라든가 데이터 정보량이라든가 또는 그 샘플링 레이트라든가 데이터를 몇 개 읽어 드리느냐 이런 거에서 한계점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극복을 해야 되거든. 거기에다가 물과 땅 속에서 잘 안 된다. 그 물 속에서는 당연히 전파보다는 음파를 써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문제점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 자, 그런 것들을 해결했을 때
실제적으로 많은 발전 전략이 생겨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 자,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유비쿼터스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이론이었었지, 그지? 그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누가 시작됐지? 누가? 마크 와이저가 언제? 1988년도. 미국의 이제 제록스의 팔로알토에 있는 거기서 시작이 됐다라고 했고, 그 시작이 용어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마크 와이저가 최초로 썼거든.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이제 유비쿼터스의 원조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것이 아까 얘기한,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 자, 제가 이게 유무선 네트워크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해서 자기가 가장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 그것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이거든. 근데 이거를 풀면서 이 IT 쪽에서 당연히 이제 이걸 풀어가면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풀었는데, 이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가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센서 간의 데이터만 송수신할 수 있게끔 해놓고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니까 유비쿼터스가 지금 안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 거기에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한 대로 이 센서 노드가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이웃 센서한테 데이터만 던져주는 역할만 했거든, 그지? 그리고 바깥에서 스마트, 아까 얘기한 스마트 헬스 모니터링, 스마트 스트럭처럴 헬스 모니터링에서 구조물을 갖다가 안전 진단 또 내화력 검토 이런 걸 갖다가 모니터링 하는 거로서 원격 탐지, 원격 모니터링 하는 거로서 전개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새로 탄생한 것이 오르가닉 컴퓨팅이다 라고 해서 이제 비욘드 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비욘드 하는 새로운 개념이 오르가닉 컴퓨팅에서 시작을 되는 거예요. 자, 선녀 배경에서 나도 이렇게 젊을 때가 있었거든. 요게 내가 유비쿼터 처음 시작할 때니까 요게 2005년도네. 2005년도 나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자, 잠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만물이 지능하고 소통하고 생활 환경하는 공간. 자, 스스로 사람을 대신한다. 만물 지능이 어떤 사물이 사람을 대신한다. 그리고 이제 물리 공간, 현실 공간과 전자 공간, 가상 공간이 거기에 녹색, 탄소 제로 해야 되니까 이 융합된 증강현실 네트워크가 다 된다. 그리고 모든 현실 공간이 진화돼 가지고 3D 웹 GIS로 연계가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자, 참여, 개방, 공유. 웹 2.0이지, 그지? 그러니까 웹 1.0에서 웹 2.0 소셜 웹으로 바뀌면서 결국 지금 모레가 총선인데 참 진짜 훌륭한 분 많이 나왔지만 몇 분은 또 그거 아닌 사람들도 여러분 이제 많이 알잖아, 그지? 근데 참여, 개방, 공유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대표인데 이거 되는 거는 웹 2.0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지금 정치 시스템은 1000년 전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 개념에 의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정치 시스템 다 바뀌어야 되는 거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줄만 잘 쓰면 장관 되잖아, 그지? 그 집단지성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최적의 솔루션을 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정치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줄만 잘 쓰면 되니까 부정부패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웹 2.0 개념에서 집단지성, SNS 이런 걸 통해서 민주주의 개념도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회가 변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센서가 내재돼서 사물, 생활 공간 모든 것이 진화됐다. 자, 이런 것들이 오르가닉 컴퓨팅의 백그라운드가 된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사람들은 주민등록증 가지고 아이덴티피케이션 했거든. 근데 이제 사물도 정체성을 이제 식별할 때가 됐고, 사물의 위치도 다 알 수가 있고, 사람과 사람의 상황인지, 어떤 변화, 무슨 일이 일어났지? 언제 어디서나 알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사물들이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고, 사물들 간의 T2T가 things to things거든. 사물들 간. things to thing 해서 사물들 간의 자율적인 의사소통 대화. 그 물리, 전자적 속성의 상호 이게 되고,
자, 인공비 쉬리 같은 게 나왔고, 자, 무수한 사물들의 이게 주소 이동 체계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IPv4지, 그지? 네 자릿수 인터넷 프로토콜이다 어드레스로 주어졌잖아요, 그지? 그게 몇 비트지? 정보통신공학과. IPv4가 32비트인가? 자, 근데 IPv6는 128비트지, 아마 얘가? 그러니까 뭐 128비트로 해서 주소 체계가 하기 때문에 거의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무한대 사물들의 주소 체계를 다 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인터넷을 하거나 여러분 개개인이 IPv4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앞으로 사물들의 얘들이 다 개체 인지를 해야 되니까 모든 사물들의 여기서 사물들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줄 때 사물들의 여러분이 똑같이 IP 어드레스를 부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28비트까지 안 되니까 132비트까지 넘어가서 IPv6가 되는 거지. 자, 거기에다 이제 가상세계에서 아바타가 들어오고, 영화 아바타가 이제 실제로 이제 생활이 된다는 얘기거든. 지금 여러분들 이 아바타 게임을 해가지고 증가현실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 TV에서 지금 어떻게 좀 그 시연된 거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이 어디랑 해서 깨졌지? 어제? 삼성이 어디랑 했더라? 삼성하고 LG하고 게임을 하는데, 여러 게임을 한 스마트 TV에 여러분이 아바타를 사가지고 그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 누가 홈런 쳤다. 그럼 여러분이 아바타를 가서 걔하고 홈런 세리머니를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야구하는 측에서 보면은 수익이 또 하나 늘어난 거거든. 그 수익 모델이 그와 같이 이제 증강현실을 통해서 자꾸 받아들이거든. 자, 그런 세계가 됐다 이거지. 자, 이런 세계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자, 이와 같이 변한다면은 여러분의 전공도 당연히 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에서 이 변한 걸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변하는 이 세계에서 여러분 전공이 이렇게 된다는 걸 갖다가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자는 거거든. 이 과목의 목적이. 그걸 통해서 새로운 뭐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새로운 전공을 여러분이 창출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야.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것들이 결론을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사물 간 커뮤니케이션이거든. 그러니까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런 게 된다면 지금까지 문명하고는 전혀 다른 문명이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그거를 뭐 나는 이제 organic civilization이다 라고 한 거거든. 그러니까 organic 해놓고 이제 한글로는 번역을 뭐 만물진이라고 내가 했거든. 자, 그래서 organic computing에서 여기서 어떻게 나아갈 거냐면은 결국 이제 모든 가상 공간이 현실 공간하고 현실 공간은 물리 공간이거든. 자, 가상 공간하고 물리 공간이 융합되는 건 이제 알 거고, 거기에다 물리 공간은 현실 공간인데 그것이 탄소 제로, 탄소 중립 도시를 원하는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녹색 현실 공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자 공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매트릭스에서 보았던 그런 공간이 또 가상 공간하고 융합돼서, 이제 가상 공간은 이제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이 들어오는 공간이거든. 그 세 가지가 다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만인 소통하는 거는, 만인 소통을 하려니까 웹 2.0이 들어와야지. 웹 2.0이 들어오게 되면은 참여 개방 소통이 되니까, 자, 만인 소통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다 만물 소통이 되는 거는 유비쿼터스가 들어오면서 만인 만물 소통이 되는 새로운 개념의 문명, 도시 공간의 생명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대상을 갖다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개념으로 바꿔주는 그 방향이 여기서 올게닉 컴퓨팅이다. 그런 얘기거든. 교량이 됐건 철도가 됐건 도시가 됐건 국가가 됐건 그거를 하나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고서 이렇게 하자는 것이 올게닉 컴퓨팅의 기본 방향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변하느냐? 아까 공부한 자, 이런 이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바뀌니까, 자, 우리가 대상을 갖다가 모든 만인이 소통할 수 있고 만물이, 하기야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정치인과도 소통이 안 되지, 사람과 사람 간에도 지금. 예? 거기에다가 그런 세상에서 이제 만인이 소통하게끔 만들어주고 만물이 소통하게끔 만들어주고 새로운 공간에, 자, 올게닉 컴퓨팅이라고 하자.
자, 미국에 가보니까 올게닉 스토어에서 잘 나가더라고요. 올게닉 스토어 가게 되면 이제 그 올게닉은 뭐야? 거기는 유기농이지, 그지? 유기농 농산물을 파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채소를 사더라도, 똑같은 과일을 사더라도 올게닉 스토어 가게 되면은 한 20, 30% 비싸지, 그지?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사먹는 이유는 안전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건데, 그 올게닉이 아니지,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제 올게닉 컴퓨터 기본 방향은 일단 크게 대상을 갖다가 생명체 개념으로 본다는 거고, 그 밑에 설명한 거 보면은, 자,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생태계 멸종에 따른 전 지구적 온실감 죽을 위한 녹색 주거, 교통, 산업, 생활의 녹색 인프라, 물리 도시 공간과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한 유비쿼터스 공간과 모든 사람이 참여 개방 공유하는 웹 2.0 가상 및 증강현실 공간이 융합된 대상, 제품, 시설, 모든 구조물, 환경, 모든 구성요소가 그 구성요소의 목적이 있거든. 그 구성요소의 특정 기능의 최적화, 그 목적의 최적화를 위한 오감을 센싱하게 되고 뉴런 같은 통신 네트워크로 지능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상을 갖다가 센서와 통신 네트워크로 융합을 시킨 어떤 지능화된 만물 전자 생명체, 그것이 올게닉 컴퓨팅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시간에서 이제 그 키포인트는 이 만물 전자 생명체를 갖다가 Organic Things Embedded System이라고 불렀거든. 아까 처음 제목이 OTES였거든. OTES였거든. 그러니까 Embedded System은 뭐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쓰는, 자, 뭐 전자제품이 되는 거고, 사물이 전자제품이 됐는데 그거를 갖다 만물지능이다라고 해서 만물지능 전자생명체가 됐거든. 자, 그래서 모든 사물, 제품, 대상, 환경, 모든 요소를 갖다가 살아있는 생명체 개념을 보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올게닉 컴퓨팅이다 해서 이제 현실적인 이 진화된 공간이 있거든. 그러니까 진화된 공간을 갖다가 탄소 중립 개념에 녹색이 들어간 개념이 있고, 또 전자 공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3D 웹 GIS에 융합시킨 만물지능 공간이 있어서 세 개를 갖다 융합시킨 공간이 바로 올게닉 컴퓨팅 공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이 도시에서 실제 생활하는 데서 센서 네트워크가 들어오거든. 센서 네트워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센서가 사람의 오감 역할을 하는 거지. 오감 역할을 하고, 만약 올게닉 컴퓨팅이 도시에다 적용시켰다고 할 경우에 도시의 모든 시설 요소에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얘가 사람의 오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유무선 네트워크가 신경세포 역할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손과 발은 액추에이터가 역할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도시를 갖다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는 인베디드 현실 공간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GIS에서 이제 구현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GIS를 갖다가 3차원으로 갖다가 3D 웹 GIS 해가지고 그걸 갖다 키워놓고 그 안에 센서 네트워크를 다 들어와 놓고 센서가 감지된 정보를 갖다 추론하고 해석하고 분석해가지고 데이터 마이닝을 해가지고 실제 가상현실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여기서 만들어내가지고 두 개를 갖다가 합쳐주는, 그러니까 대상 사물 공간을 융합하는 합쳐진 공간을 만물지능 스페이스에서 올게닉 스페이스라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생명체들, 모든 구성 요소를 갖다가 올게닉 싱스, 만인만물지능 소통 생명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모든 도시 속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모든 알고리즘들, 그것이 작동되는 원리들을 스마트 인터페이스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웹 2.0 아까 얘기한 거 들어오고, 모바일 SNS가 들어오고, 집단지성이 들어오고, 만인소통 들어오고, 만물지능 센서가 들어오고, 네트워크가 들어오는 모든 것이 융합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올게닉 컴퓨팅이 완성돼가지고 올게닉 생활이다, 올게닉 문화다, 경제, 교육 모든 분야가 다 바뀌게 되는 거지. 이 안에서 사람은 이제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서 Organic Change Communicator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스스로 보호받고 스스로 컨시어지된 서비스를 받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올게닉 컴퓨팅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올게닉 컴퓨팅 컨셉은 막 국가로 얘기한다면 전 국토, 전 생활의 모든 만물을 진흥화시켜준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녹색 개념, 녹색 물리 공간이 이제 있거든. 현실 도시 생활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이런 인프라를 다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개념의 모든 인프라가 다 있는 유비쿼터스 공간이 있거든.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인 만물이 융합되는 지능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올게닉 코리아 해가지고 제3공간, 그것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정보화는, 기존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요 범위 내에서 기존의 정보화 보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나 하면서 스마트폰만 쓰고 있는 거거든, 지금. 언제 어디서나 하면서. 그리고 이제 모바일 인터넷을 하고 있는 거고, 그지? 그러면서 네트워크도 조금 이제 발전했다고 하는 것이 M2M. M2M은 머신 투 머신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비쿼터스가 정보통신공학 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유비쿼터스가 문제 있다. 자기들도 알고 있거든, 지금. 뭐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하니까 유비쿼터스 다음 용어로 떠오르는 게 정보통신공학 쪽에서는 M2M이라는 걸 떠들고 있거든. M2M은 머신 투 머신으로서 기계 간에 자기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아까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차이점이 뭐야?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센서 간의 정보를 센서 간의 정보가 아니고 데이터만 주고받고 한 거거든, 그지? USM에서는. 근데 M2M에서는 기계 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지금 가스, 개폐기가 있다. 도시가스 개폐기가 있다. 그 기계거든, 그지? 도시가스 개폐기를 내 핸드폰으로 조절할 수가 있거든, 그지? 그 기계와 기계 간에 그것이 된다.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기계와 기계 간의 소통. 그러니까 유비쿼터스가 조금 이제 자기들도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네트워크를 M2M까지 해가지고 그걸 하자는 것이 앞으로 기존의 정보화 영역에서 나갈 방향으로 보고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객체를 이제 융합된 정보를 가지고 어떤 개체를 만들어주고 주체는 사람이 되면서 사람은 SNS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정보화하고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거든. 자, 요걸 갖다가 조금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새로운 정보화 영역은 사물내, 사물관, 그리고 모든 공간을 상황 인식을 해서 지식화하는, 자,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이제 발전되는 거지, 그지? 그 기존의 정보화 영역이 사물과 사물간, 그 다음에 모든 공간, 그러면서 멀티 버전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융합이 돼야 되거든. 그 만물지능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knowledge based organic computing technology 해가지고 멀티 버전스에서 이제 컨버전스가 아니라 다중 융합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될 때 결국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 만물지능 개념에서 올게닉 컴퓨팅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일단 이 만물지능, 사물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 브레인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뭐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이 사물을 지능화시키는, 만물을 지능시키는 그런 아이디를 인증을 해야 되고 사물이 누구다라는 걸 서로가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위치라든가 어떤 주소책이 아까 얘기한 IPv6가 됐건 IPUSN이 됐건 RFID가 됐건 QR코드가 됐건 NFC가 됐건 주민등록 번호가 됐건 신용카드 번호가 됐건 아이디를 나타낼 수 있는 걸 갖다가 사물도 가져야 되는 거지. 그거를 브레인 플랫폼에서 해결해 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오감 센싱하고 이제 이 만물이 오감을 센서를 통해서 센싱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CPU에서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그걸 표현을 해야 되니까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만물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해야 되거든. 아까 교량이 무너진다라고 아까 떠들어야 됐거든. 아까 그 보여준 동영상에서도 지금 뭐 교량이 무너진다 떠드는 소리가 들렸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해줘야 되거든. 사물이 행동을 취해줘야 된다. 뭐 맴스에 연결시켜서 또 로봇에 연결시켜서 네트워크상에서 얘들을 움직여주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전문 지식을 융합한 어떤 알고리즘, 뭐 위즈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위즈덤을 알고리즘 표현해서 CPU에 탑재시켜줘가지고 만물을 지능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자, 그런 것이 만물지능 브레인 플랫폼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이제 브레인을 가졌으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만물지능 네트워크 플랫폼이 돼야 되거든. 그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BCN 하게 되면은 광대역 통합망이 되지. BCN 하게 되면 이제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에서 이제 유무선 통합망이 이제 음성, 데이터, 문자, 동영상, 이거 다를 이제 우리가 광통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광대역 통합망이 되지. 거기에다 물론 이제 와이파이라든가 3G가 이제 5G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 여러분들이 그 5G가 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그 데이터 전송 속도라든가 양이 1000배 빨라지거든. 1000배 빨라지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평창 올림픽 때 그걸 완성시킨다고 하거든. 5G를. 그래서 그걸 시연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IT 강국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주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로 깔려줘야 되거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장하는 건 여기 ABC라고 해서 이제 또 집어넣어 놨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게 기업에다 맡겨놓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쓰면서 자, LG 쓰는 사람, LG LTE 쓰는 사람이라든가 SK LTE건 KT건 다 자기들 독자적인 유무선 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서로가 기지국을 공유하면은 되는데 공유 안 하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는 예산 낭비거든. 국가적 투자 낭비가 되는 거고. 그걸 갖다가 ABC는 All Band Convergence거든. 그 모든 주파수 대역대를 갖다가 컨버전스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하나를 하자는 거거든. 그래서 올밴드 컨버전스라고 해서 그 네트워크가 유무선 망으로 이제 신경망 개념으로 국가, 도시 속에 깔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자, 웹 2.0 아까 얘기한 참여개방 소통이 되면서 사람의 생활이 바뀌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주체는 자유민주주의거든. 민주주의가 되고 일부 요번 선거 보니까 이제 인민민주주의도 있대. 그지? 그 사람도 이제 북한에 보내면 되고. 자,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북한제가 나는 사실 북한을 평양을 2번 갔다 온 사람이거든. 평양 2번 갔다 온 사람이고, 실제 북한을 많이 알지. 실제 평양 갔다 왔으니까. 근데 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이 있거든. 근데 틀림없는 건 같은 말을 쓰니까 동포는 동포이고 한민족은 한민족이거든. 그런데 이제 너무나 힘들게 산다는 게 문제거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TV에 보게 되면 교통순경들 쫙쫙 이거 하잖아. 왜 여자 순경 같은 애들 이 표시 하잖아요. 그지? 그걸 왜 그러느냐. 차가 가끔 지나가는 데다가 전기도 없는데 그 전기로 교통 신호등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예쁜 아가씨가 그걸 하는 거지.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도 20층짜리 아파트 있긴 있거든. 근데 실제로 가보면 유리창은 비닐로 돼 있거든. 안 보이지. 그래 놓고 전기는 20층인데 7시에서 8시까지 1시간 내지 2시간만 전기를 공급해 주니까 나머지 시간대에는 걸어 다니려면 20층도 걸어 올라갔다 왔다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가니까 이제 그 인민대궁전에서 애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노트를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모를 거야. 한 70년대, 80년대 그 시멘트 포대 같은 그런 종이로 교과서 돼 있는 그거를 자기들 딴에는 이제 자랑이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거든. 그런데 그 수준이가, 근데 그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문제는 저쪽은 어떻게 됐건 인민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거랑 괜찮지. 인민의 뜻하고 상관없이 인민들이 거기가 딱 느끼는 게 뭐냐. 집단체, 국민 전체가 집단체면.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불행하다는 것조차 못 느끼는 거거든. 왜?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눈에서 볼 때는 우리 한 국민이고 민족인데 조금 그렇게 산다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무력되고 추종한다고 그쪽을 도와주는 건 아니지. 그런 것들을 종북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자기 종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민족을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뭐 쓸데없는 그런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고. 뭐 할 얘기는 많은데 이제 녹화하니까 내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물지능 이제 서비스 플랫폼이 이제 이런 게 됐을 때 만물지능 브레인 플랫폼이라든가 네트워크 플랫폼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라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건 결국은 지금 플랫폼이거든. 결국 구글,
플랫폼 가지고 지금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구글 경제라는 용어가 생겨나거든. 결국 플랫폼 때문에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도 결국은 지금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까 보여줘도 그 모든 것들이 플랫폼으로 구축이 돼야 되거든.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봐야 되고, 결국은 지금, 자, 웹 클라우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웹 2.0, 3.0, 4.0에다가 클라우드까지 들어가서 모든 데이터, 빅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모든 걸 해석 분석을 하고, 거기에다 집단지성 개념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만물지능, OSN 하게 되면은 이게 USN에 대체되는 거로 오르가닉 센서 네트워크에 OSN에서 칩과 태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SNS에 모바일에 와이어리스가 들어가고, 자, 이런 거 들어가서 실제 공간에서 이런 모든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 사물과 생물 간의 대역이 다 바뀌게 되는 이런 쪽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이와 같이 만물지능 플랫폼 쪽으로 발전을 한다. 그런 얘기지. 자, 이 오르가닉 컴퓨팅, 만물지능의 컨셉은 아까도 자꾸 설명했다시피 결국 이제 센서가 모든 걸 느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센서가 모든 걸 느낀다. 보고, 느끼고, 뭐, 말하고, 뭐, 센서가 좌우지간 모든 걸 이제 느끼는 거는 이제, 왜 이게 지금 생명체로 봤기 때문에 만물지능 개념은 생명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보고 느끼고 느끼는 거지, 그지? 자, 이것이 센서가 되고, 이거를 신경세포를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두뇌로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신경 역할을 하는 것이 유무선 네트워크가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3G가 안 되면 와이파이를 쓰건 어떤 뭐 유무선 네트워크를 쓰던 간에 그 유무선 네트워크는 센서가 감지된 거를 신경 역할을 해주면 되고, 감지돼서 두뇌로 올라오면 두뇌가 바로 CPU 또는 MCU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두뇌가 CPU에서 얘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판단된 거를 상황 분석을 해야지. 그것이 여기서 이제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지가 이제 액션을 취해줘야 되니까, 액션을 취할 때, 뭐 스피커라든가 히어링 에이드가 들어와서 뭐 말하고 듣고를 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뭐 마음에 안 들면 주먹으로 한 대 갈겨야 되니까, 그거는 리스폰스가 맴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지.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4대 강에 의해서 뭐 홍수가 나려고 한다? 그 수문을 열고 닫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 수문을 열고 닫는 걸 갖다 그 유압잭을 놓고 맴스를 통해서 유압잭을 자동으로 돌려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 자, 그런 개념으로 요 5가지에 의해서 오르가닉 컴퓨팅, 만물지능 이론을 탄생한 배경이 되는 거고, 주요한 개념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컴포넌트 하게 되면 이 만물지능 이론은 지금 얘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센서가 되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센서가 이게 안 되는 거, 스마트 센서 for organic things 해가지고 만물지능 생명체를 위한 스마트 센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organic ABC 네트워크, 물론 지금 네트워크까지 되는데 비효율적이지. 이건 지금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organic ABC 네트워크라고 있고, 그리고 만물지능 생명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르가니즘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만물지능 생명체의 구성 요소들이 되고,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설명한 거지, 이거니까 쭉 읽어보고, 자, 여기서도 결국은, 자, organic computing refers to innovate and create new technology in which anything with sensor embedded IP computer communicate between themselves. anything인데 자기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지. 그런 사물이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throughout the world at any time and anywhere for anybody and anything.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한데 for anybody or anything을 위한 그것이 organic computing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in organic computing everything becomes an organism 해가지고 만물이, 모든 것들이, 사물이, 대상이 생명체가 된다.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mselves, which has a brain with a CPU and MCU, a sense organ with a scientific sensors, a neuron with a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ear and mouth with a hearing aid, 등등등, which is called as an organic things that certainly changes the current whole human civilization in universe.
그래가지고 이제 만물지능 생명체가 이런 식으로 뭐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이론이 나왔다 그런 얘기고, 이 이론은 내가 만들어 놓고 물론 전 세계 공포하고 세계적으로 논문을 이제 다 제출돼서 나온 거거든. 자, 이 올게닉 컴퓨팅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물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자꾸 얘기했다시피 사물이 위치를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되거든. 위치 상황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체를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되거든. ID 상황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RFID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또는 QR코드가 들어가고 NFC가 들어가든 뭐 이런 ID 상황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상황 인식하고, 컨텍스트 어웨어니스 상황을 인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물이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듣고 뭐 말하고가 가능해야 되고, 자, 그런 것들이 센서와 칩, 태그 구동체가 융합이 돼가지고 사람, 사물, 단말, 상품이 이제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always together 하고 있고, always connected 하고, always smart 하고, always active 한 이런 개념에서 만물지능 정부, 만물지능 행정, 지금은 이 전자정부거든, 그지? 이 전자정부가 유전자정부도 내가 했거든. 했는데 그것을 한술 더 떠서 이제 만물지능 정부다. 만물지능 전자정부, 만물지능 행정으로 들어가고, 만물지능 의료, 복지, 경제, 금융, 치안, 국방, 종교, 교화, 민주주의, 뭐 당연히 바뀌어야 되거든. 교화도 내 생각엔 그렇거든. 교화라는 게 여러분들이 자, 그저께 뭐 수원에서 뭐 쪼가 뭐 토박을 했다. 자, 그런 사람을 갖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형이란 말이야, 그지? 아니면 무기징역이겠지? 자, 사형을 시키는 이유가 뭐야? 이거 함무라비 법전에 의해서 이에는 이고, 이빨에는 이빨이거든, 그지? 응? 저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봐라, 이것이 지금 교화제도고 사형제도거든. 근데 우리가 감옥에다 가두고 사형하는 이유가 그 사람한테 그만큼 고통을 주기 위한 거다. 근데 고통을 주기 위한 방법에서 지금 시대라면 우리가 IT를 써가지고 가상현실 속에서 제 뇌파를 조절해서 가상적인 감옥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분 동안에 100년 산 것 같이 주면서 쟤를 교화할 수가 있거든. 근데 있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도 죄는 졌지만은 죄를 교화시켰다라면 새로운 인적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자, 그런 개념에서 그런 교화 개념도, 종교 개념도 우리가 꼭 일요일 날 교회를 가야 되고 성당에 가야 되고 절을 가야 되느냐. 언제 어디서가 유비코토 쓰고 신이 항상 언제 어디서 있는데 교회만 성당에 절에만 가야지만 종교가 된다? 당연히 바뀌지. 그것이 이제 만물지능 종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얘기한 게 컨텐츠거든. 컨텐츠로서 수출할 수가 있는 거거든.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수 있는 거거든. 민주주의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지금 뭐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확 바꿔버려야 되는 거지, 이거는. 자, 그러면서 그린온 그린스쿨, 녹색 교통망, 뭐 도로교로 철도 항만 다 바뀌어야 되는 거고, 녹색 환경 에너지, 도시 방제 안전, 모든 것들, 예술 공연 문화까지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 이제 올게닉 컴퓨팅이 된다. 자, 이제 그런 세대를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이것이 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되면 이제 유비코터스 민주주의, 유비코터스 경제, 거기까지 들어가 보도록 노력을 할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비전은, 자, 비전은 이제 내 비전이거든. 올게닉 컴퓨팅에서 이제 올게닉 컴퓨팅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올게닉 비즈니스 에브리웨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성장 동력이 된다는 얘기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애플, 구글을 이길 수 있다. 자신 있게. 자, 거기에도 이제 올게닉 서비스 에브리웨어 해가지고 3일 질이 컨시어즈한 방향으로 다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지.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비효율적인 이 국가 시스템이 최적화돼서 올게닉 이노베이션 에브리웨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서 뭐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선거 때라고 여러분이 진짜 감히 만나볼 수 없는 정치인들, 그 유명한 분들 지금 전철 앞에서 90도로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고 선거만 끝났다면 언제 그랬다는데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정치 시스템에서 이제 대권 후보들 보게 되면 다들 캠프가 있단 말이야.
캠프에서 그 조직에서 보통 대통령 되려고 하면은 보통 20만 내지 30만이 핵심을 띄워줘야 되고, 그 중에 이제 핵심으로 또, 그 중에 또 핵심은 2만 내지 3만이 일을 해주거든. 그 2만 3만이 나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띄워줬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된 그 사람들 다 일자리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싹틀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혁신시키는 게 유비쿼터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국가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고. 지금 내가 한 얘기들 유비 아카데미의 카페 자료들 다 올라가 있거든. 그러면서 올게닉 밸류에서 이제 국민소득 7만 불 이상 돼서 대한민국 세계 1등이 된다. 라는 걸 갖다가 비전으로 잡고서 이제 열을 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고, 이걸 사업을 할 사람은 여러분이 돼야 되거든. 이걸 연구하고 사업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세대의 일이거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이 센서거든. 자, 이 센서가 유비쿼터 센서 네트워크에서 센서가 있었고, 그 센서는 아까 문제점이 센서 간의 데이터만 송수신한다 그랬거든, 그지? 자, 그러니까 이 센서는 우리가 이제 개발한 센서는 이제 뭐 한글로는 만물지능 센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만물지능 센서에서는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아이디를 인지해야 되거든. 아이디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인지하고, 아이디 인지에서는 여러분이 가진 주민등록 번호처럼 또는 인터넷 어드레스처럼 QR코드가 될까 RFID가 될까 그런 코드 체계를 사물한테 줄 수 있어야 되거든, 그지? 그 코드가 바로 센서에 들어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위치가 인지가 되는 걸 뭐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 GPS 모듈을 갖다 탑재하면 여러분 핸드폰의 위치를 알 수 있게도 되고, 또는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의 기지국을 이용해서 여러분 위치를 잡아낼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물의 위치도 사물에 센서가 붙었을 때 그 사물의 위치는 이 전파에서 항상 알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아이디인지, 개체인지, 위치인지, 그 다음에 상황인지, 상황인지는 그 센서가 부착된 그 대상 사물, 제품, 뭐 환경이, 공간이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이제 CPU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CPU에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그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거고, 만들어진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이제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사물, 그 센서 속에 이 소통인지, 커뮤니케이션 어웨니스하는 그 모듈이 들어가 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만물지능 센서는 기존의 IT 쪽에서 정보통신공학 쪽에서 하는 그 센서 노드와 틀리게 이 4개의 센서 모듈이 각각 들어가서 목적에 따라서 4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센서 노드가 만물지능 센서다. 이렇게 되면 이 센서를 가지고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센서가 되는 거거든. 자, 여기 보다시피 이 센서는 이제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이 언어 소통이 없는 거는 사물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없거든, 그지? 동식물도 없을 뿐더러 장애우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뭐 장애우가 됐건 동식물이 됐건 사물이 됐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위험 상황, 본능적 생태적 욕구 충족 상황, 어떤 인간으로부터 특정 지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인지해가지고 사물 간에, 상물과 동식물 간에 또는 인간과의 기본적 소통을 위한 CPU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센서 노드다. 그래서 크게 4가지로 되어 있거든. 상대방 개체를 인지하는 개체인지부, 자신과 상대의 개체 위치를 인지하는 위치인지부, 그다음에 상황인지, 언어 소통인지로 구성되는 제4세대 만물지능 지식소통 센서 노드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와 같이 또 교량이 됐건 도로가 됐건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자라고 입을 그려놨거든. 자기들끼리 뭐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동물의 행동을 갖다 분석하게 되면 제가 배고픈지 어디가 아픈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 행동에 따라서 특정 멘트를 갖다가 우리가 뭐 기억시켜 놓고 얘가 어떤 뭐 짖었을 때 어떤 행동을 부렸을 때 이 센서가 인지해서 얘를 대신해서
뭐 사람의 말을 갖다가 이미 뭐 세팅해 놓을 수가 있는 거지, 그지? 뭐 물론 이제 뭐 나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거에 따라서 물이 먹고 싶다면 물을 주면 되는 거고, 배고프다면 먹이를 주면 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만물지능 센서다. 자 그래서 이 센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내가 이제 특허를 내놨고, 이 센서 이와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 자, 그래서 이 센서 이제 배경기술하고 해결하는 과제는 지금 보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사물과의 통신이었었거든. 근데 사물과의 통신은 기존 센서 노드라가 전 세계 센서 노드에서 이게 안 됐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센서를 할 수 있는 과제로 해서 이제 특허를 출원한 거지,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에 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통신이 되는데, 내가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자, 2단에서는 백본 네트워크에 있어서 BBM은 백본 네트워크이거든. 이 백본 네트워크 자체에서는 유무선망에 의해서, 이 광대역 통합망에 의해서 유무선망이 되는데, 이제 도시 속에 RFID라든가 USA라든가 OSA 많은 센서가 있을 때, 센서들 간에, 사물들 간의 통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센서 네트워크의 망 자체가 또 필요하고, 그 망을 가지고 기본 광대역 통합망에 연결시키는 접근망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걸 갖다가 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땅속이나 물속에서는 이 프로토콜들이 작동이 안 되니까 얘들은 어떻게 할 거냐. 좀 여기 음파가 들어와 있지. 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모든 인프라의 네트워크를 갖다 오르게닉 ABC에서 올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이라 하자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이 뭐 있을 수 있다라고 하고, 그걸 방법론으로서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든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미디어라든가 US 네트워크가 웹 2.0으로 모든 그 접근망을 통해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백본망에다 연결이 되는 이런 구조로 결국은 돼 있거든. 결국 되면서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을 향하는 모든 방법론이 밑에 나와서 전체가 하나로 융합돼서 모든 주파수를 갖다 효율적으로, 여기서 이제 기업을 따질 필요가 없거든. 이건 국가거든. 국가적인 면에서 표준화시켜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이 오르게닉 ABC 네트워크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혼자 생각이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지, 결국은.